또 조작이네. 한국은 왜 늘 연출을 하냐? 중국 최대 포털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새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어요. 외가리. 그건 합성이겠지. 청계천은 쇼야. 그들의 눈에 서울은 믿을 수 없는 도시였죠. 2003년 복원된 청계천은 지금까지 UN 환경상까지 받은 세계적 모범이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도 그걸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이징은 한 사람을 서울로 보냈어요. 광저우 생태환경연구소 부소장 장회루. 그녀의 임무는 단 하나였죠. 청계천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라. 하지만 그녀가 서울에서 본 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바꿀 만한 진심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시의 강 한 줄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그 자리에 오른 단어는 청계천 조작. 수십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그 나라, 또 쇼하네. 도심에 새가 돌아온다고. 웃기지 마. 저는 그 화면을 묵묵히 보고 있었습니다. 광저우 생태환경연구원 부소장 리뉴에입니다. 복원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 많이 말했지만 누구보다 그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20년 전 제가 주도했던 남중국 류주강 복원 프로젝트는 언론용 행사로 끝났습니다. 사진만 남았고 강은 다시 썩었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위험하다. 그래서 데이터만 믿기로 했어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국이 도심 한복판 복원 성공으로 국제환경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게다가 멸종 위기종 원앙까지 돌아왔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완벽하면 조작이죠. 자연이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제 말을 들은 동료가 말했어요. 린 부소장, 상부가 이걸 직접 검증하랍니다.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칠 후 환경부 대회의실. 저는 국장 류제나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죠. 이번 임무, 내 이름으로 나간다. 청계천이 가짜면 증거를 가져와. 진짜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 입으로 쇼였다고 말해. 알겠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국가의 명령은 실험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심 복원? 그건 선전용에 불과할 거야. 지금껏 세상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인간은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뉴의 박사 내일 서울로 출발하시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은 요동쳤어요. 명예의 기회이자 추락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사들을 검색했어요. 청계천, 도시재생의 기적. 천연기념물 원앙 도심 복귀. UN, 지속가능한 도시로 서울 선정. 모두 믿기 힘든 제목뿐이었죠. 창밖으로 내려다본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지. 진짜든 가짜든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저는 한 나라의 진심을 의심하러 떠났습니다. 도착 하루 전날 밤 환경토론 프로그램이 생중계로 열렸어요. 사회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뉴의 박사님, 청계천 복원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복원이요? 실패의 흔적이 없는 복원은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깨끗하죠. 그건 복원이 아니라 쇼케이스입니다. 순간 화면에 1만 개의 좋아요가 터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환호했고 댓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출국 전 국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일 내가 성공하면 연구소 이름이 바뀐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도 함께 잊혀질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리뉴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야. 비행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떠올랐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내 일이었는데 이젠 진실이 가장 두려워졌어요. 서울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가 보였어요. 어쩐지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이상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도시의 물 위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에 올랐을 때 기사님이 물었죠. 처음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계천 보러 오셨구나. 요즘 외국인 많이 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도시에 강 하나 복원한 게 뭐라고 외국인이 몰려든다는 건지. 호텔 창문 아래로 서울의 도심이 펼쳐졌어요. 유리처럼 반짝이는 건물 사이로 도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고 소음도 줄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불안했어요. 복원은 원래 불편한 과정이 남아야 하는데 이 도시는 상처가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서울시 환경청에서 안내가 왔어요. 박서진 연구관이 부소장님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정중한 인사, 그리고 감정 없는 얼굴. 청계천 복원 현장.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고 냉정한 말투였죠.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며 웃고 있었죠. 물빛은 맑고 잔잔했습니다. 아이들이 발을 담그며 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심의 강은 인공이죠? 제가 물었어요. 박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네, 인공으로 시작했지만 자연이 완성했습니다. 그의 말이 어딘가 교과서 같았어요. 저는 비웃듯 웃었죠. 그 말,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그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죠. 우리는 하류 쪽으로 걸었습니다. 갈대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지나갔고 다리 위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나요? 예, 주말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수질 측정, 쓰레기 수거, 생물 관찰까지요. 자원봉사라.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선 시민이 아닌 지시가 일하는 나라였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복원은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영상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도라니 과학의 감정이 무슨 소용이지? 그때 화면 속에 청계천 물결이 반짝였어요. 빛이 너무 고르고 일정했죠. 저건 분명 조명 연출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서진은 발표자로 나섰어요. 청계천은 완벽한 복원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고쳐가며 지금의 형태가 됐죠. 그 순간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깨끗한 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리 없잖아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제게 넘겼습니다. 리뉴의 박사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너무 완벽한 건 언제나 조작입니다. 청계천은 도시의 쇼케이스죠.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차분했어요. 한강 바람이 불어왔고 공기엔 비 냄새가 섞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웃는 걸까? 자신들이 이룬 걸 자랑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묘하게도 그게 불편했어요. 진짜면 왜 이렇게 차분하지? 누군가가 조용히 제게 말하는 듯 했어요. 진짜는 시끄럽게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내 믿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한 도시는 거짓의 냄새가 났으니까요. 그날 본 서울의 물빛은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다. 진짜라면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요동쳤죠. 창밖의 불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흐려졌습니다. 완벽한 도시는 없다. 그 말을 되뇌며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빗자루질하는 노인,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 그 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어요. 청계천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물결이 일었습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떠내려오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죠. 긴 목과 날렵한 부리, 그리고 한 점의 집중. 외갈이었습니다. 그 새는 미동도 없이 물가를 응시하다. 순간적으로 부리를 내리꽂았어요. 물방울이 튀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이 멎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야. 제가 속삭이자 카메라가 진동했죠. 손이 떨렸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쇼라면 이렇게 완벽할 수 없었어요. 조명도 각도도 사람의 개입도 없었죠. 그건 오직 생명이었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갈대 사이에서 또 다른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원앙 한 쌍이었어요. 수컷의 깃털은 무지갯빛처럼 반짝였고 암컷은 그 옆에서 잔잔히 물결을 따라 흘렀죠. 둘은 천천히 헤엄치며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돌아온 거야.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사진을 찍었어요. 렌즈 속의 원앙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했죠. 그들의 눈빛은 인간의 영역을 모른 채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 노인이 강가에서 낚싯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제가 묻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 녀석들이 새벽에만 나와요. 사람 없을 때. 그는 원앙이 떠난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시는 변했지만 강은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수십 번의 복원 실패로 지쳐있던 제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외가리의 불이 끝이 번쩍였죠. 물고기 비늘이 반사된 빛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 그건 인위적으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진짜야. 하지만 곧 현실이 덮쳤습니다. 진짜라면 내가 틀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잖아. 한국은 언제나 연출을 잘하니까. 그 말이 내 귀에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보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켜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썼어요. 청계천, 생태 복원 가능성 높음. 그리고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썼죠. 청계천, 관찰 필요. 인위적 가능성 배제 불가.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제 영상은 연구소 내부망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의심했던 그 강이 지금은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나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그 새벽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어요. 바로 생명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청계천을 찾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찰이었지만 어느새 마음이 끌렸어요. 외가리와 원앙, 그들의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이건 단순한 생태 복원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물가 근처에서 노트 하나를 주었어요. 겉표지는 낡았지만 안쪽엔 세밀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날짜와 온도, 수질 수치, 관찰된 생물의 수까지 적혀 있었죠. 맨 아래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태수. 그 노트를 들고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찾았어요. 그가 바로 한태수였습니다. 은퇴한 과학교사라고 했어요. 제 노트를 보셨군요. 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물을 바라봤어요. 이거 언제부터 기록하신 건가요? 2003년부터요. 보건공사 시작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땐 다들 반대했죠. 냄새난다. 교통마비된다. 돈 낭비다. 하지만 난 봤어요. 물이 다시 흐를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는 손가락으로 물 위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죠? 저 자갈은 처음엔 회색이었어요. 이젠 초록빛이죠. 그게 생명의 색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는 노트 한 권을 제게 건넸어요. 이건 2010년 기록이에요. 그때 수달이 처음 돌아왔어요. 표지를 넘기니 작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2010년 6월 14일. 수달 한 쌍 목격. 아이들과 함께 보며 울었다. 글자마다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록하신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이 도시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우리가 자연을 버렸을 때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줬거든요. 그 말이 제 안을 흔들었어요. 지금껏 과학이 세상의 답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말엔 인간적인 무게가 있었죠. 과학은 증명하지만 믿음은 버티게 만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깨끗하면 돌아오고 더러우면 떠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의 노트를 펼쳐봤어요. 페이지마다 달라진 글씨체가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젊을 때는 힘이 있었고 나중엔 흔들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속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데이터보다 오래된 진심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영상을 정리하며 노인의 말을 자막으로 넣었어요. 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편집을 마치자마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노인 대단하다. 20년 동안 한결같네. 데이터보다 손글씨가 더 믿음 간다.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줄 알았는데 사람도 대단하네요. 진심은 결국 들키는 법이죠. 그 댓글들을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그 노트를 보며 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한 도시가 사람의 손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한 증거였어요. 그날 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속삭였어요. 이 도시는 기적이 아니라 약속으로 만들어졌구나. 며칠째 청계천을 오가며 관찰을 이어갔어요. 원앙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나타났고 수질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어떤 시스템도 그렇게 완벽할 순 없죠. 그래서 이번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환경데이터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말없이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지난 10년간의 수질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산소량, 수온, 미세입자 수치,
모든 곡선이 일정한 리듬을 그리며 흐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매일 수정하고 고치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건 기술보다 더 강한 말이었죠. 박서진은 작은 폴더를 열어 보여줬어요. 이건 시민들이 매일 기록한 수치입니다. 학교, 상가, 주민센터, 심지어 아이들도 참여하죠. 화면 속 수치는 제각기 달랐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꾸준했어요. 이게 진짜 데이터예요. 시스템보다 사람의 손이 만든 곡선이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울렸어요. 지금껏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믿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 한켠에 시민들의 자필 노트가 쌓여 있었어요. 잉크가 번진 글씨, 얼룩진 종이, 낡은 펜 자국. 그 속엔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건 숫자보다 뜨거웠어요. 박사님, 데이터를 믿으셨죠? 그가 제게 물었어요. 예,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럼 이건요? 숫자는 사람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서울시 공개 데이터를 열었어요. 하루하루 다른 곡선이 춤을 추듯 움직였죠. 불안정한 게 진짜 생명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어요.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어요. 제가 올린 외가리 영상이 조회수 30만 회를 넘겼다는 소식이었어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죠. 데이터보다 영상이 증거네. 한국은 감정도 시스템이네. 놀랍다. 린 박사, 이제 믿어야지. 저건 연출이 아니야. 생명은 통계로 만들 수 없죠.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 댓글들을 읽는데 이상하게 눈이 시렸어요.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찾지 못한 감정이. 그 댓글 속엔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박서진이 다시 연락했어요. 오늘 학생들이 수질 측정 봉사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하얀 장화를 신고 나타났어요. 작은 통을 들고 강가에 물을 떠올리며 웃고 있었죠. 이 수치는 몇이에요? 한 학생이 묻자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조금 높네. 하지만 괜찮아. 이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이 바람처럼 흘러왔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들의 웃음은 데이터보다 정확했고 표정은 수치보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복원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그날 밤 보고서 첫 줄을 다시 썼어요. 청계천, 복원 성공 가능성 높음. 데이터는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 영상의 마지막 자막에 그 문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진심은 데이터를 뛰어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 연구소 내부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죠. 메일함에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말을 아꼈어요. 복도 끝에 걸린 CCTV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늘 따라오는 기분이었죠. 점심시간 연구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린 박사,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나? 들어온 사람은 국장 류젠하우였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단단했고 목소리는 낮았죠. 보고서 잘 받았다. 그런데 말이야, 내용이 문제야. 그가 제 앞에 한 장의 문서를 펼쳐놨어요. 빨간 줄이 빽빽하게 그어져 있었죠. 생태 복원 가능성 높은 문장은 붉은색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이건 너무 긍정적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결론이 아니라 의심이야.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그럼 진실은요?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진실은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문장마다 제 손끝이 떨렸어요. 제가 본 건 조작이 아니었는데
그걸 불확실하다고 바꿔야 한다니 숨이 막혔어요. 진실이 불편한 건 그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죠. 다음 날 박서진에게 연락이 왔어요. 린 박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그는 제 보고서가 내부망에 유출됐다고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혹시 한국에서 만든 영상 때문일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영상,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나라든 그런 건 두려워하죠. 그날 밤 노트북 알림이 울렸어요. 포털 메인에는 제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중국 환경연구원, 한국 보건 조작 가능성 인정. 기사 제목이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국장은 침묵했고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며칠 뒤 본국에서 공식 지시가 내려왔어요. 보고서 수정. 한국의 사례는 실험적 단계로 분류하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수정 버튼을 누르려던 손끝이 떨렸죠. 내가 이걸 바꾸면 내가 본 진실도 사라지겠구나.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유리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은 제가 본 청계천의 물결과 닮아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선명해졌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야. 메일함을 열고 새 문서를 첨부했어요. 제목은 진실 보고서였어요. 파일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담았어요. 그 안엔 외가리의 사냥 영상, 한태수의 노트, 아이들의 측정 기록이 포함돼 있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전송 완료.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진실을 지키는 일은 두렵지만 그걸 숨기는 일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몇 시간 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쏟아졌어요. SNS에서 영상이 퍼지고 있었죠. 한국 보건 진짜였다. 데이터와 사람이 만든 린 박사 진실을 택하다. 그 제목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죠. 이젠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은 불편하지만 거짓보다 자유롭거든요.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청계천 물결은 잔잔했고 바람은 조용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어요. 그날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회의장 앞엔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설치돼 있었어요. 책상 위엔 제가 직접 쓴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죠. 수정되지 않은 원본. 그건 제 선택의 증거였어요. 박서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겠습니까? 두렵지만 거짓으로 사는 게 더 무섭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중국 광저우 생태환경연구원 부소장, 리뉴의 박사님. 순간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어요. 손에 든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젠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청계천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본 건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온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앞줄에 앉은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그 말을 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걸 외면하는 건 더 큰 짐이에요.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터졌어요. 기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화면에 리뉴의 진실을 고백하다라는 자막이 뜨기 시작했어요. 사회자가 제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한국의 보건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복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기다리고 관찰하고 믿었죠. 그게 진짜 복원의 시작입니다. 박서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존중이 서로의 시선 속에서 오갔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포털엔 제 기자회견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한때는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 도시가 이젠 제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청계천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흩어졌고 그 사이로 원앙 한 쌍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제 대답 같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죠. 저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긴 건 한국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물결이 조용히 제 발끝을 스쳤어요. 그 감촉이 따뜻했어요. 진실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한국을 떠난 지 반년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청계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의 물빛, 아이들의 웃음, 한태수의 노트. 모든 장면이 꿈처럼 남아 있었죠. 연구소로 복귀하자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책상 위에는 짧은 통보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부소장 해임. 연구실 정리 후 즉시 퇴소.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젠 잃은 게 아니라 지켜낸 게 있었거든요. 며칠 후 환경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린 박사, 베이징 외곽 하천 복원 시범 사업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곳은 10년 전 제가 실패했던 장소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바닥은 메말라 있었어요. 물냄새 대신 먼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기에도 생명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예산은 부족했고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죠. 박사님, 이런 땅에 새가 돌아온다고요? 현장 소장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물은 결국 길을 찾아가니까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돌을 나르고 누군가는 흙을 다졌어요. 서툴지만 모두가 손을 보탰죠. 그 모습이 청계천의 시민들과 겹쳐 보였어요. 여름이 다가오자 강에는 작은 풀잎이 돋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면 흙냄새가 퍼졌고 아이들은 작은 통에 물을 떠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젠 제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차례였죠. 어느 날 새벽 강가를 혼자 걸었어요.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물 위에 낯선 그림자가 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날개를 접은 새 한 마리가 서 있었죠. 긴 다리, 매끈한 목선, 그리고 익숙한 자세. 외갈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새가 천천히 날개를 펼쳤어요. 빛이 비치자 깃털 끝이 반짝였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청계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했어요. 박사님, 진짜네요. 돌아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생명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요. 며칠 뒤 온라인 뉴스에 한 줄의 제목이 올랐어요. 중국 베이징 20년 만에 외갈이 첫 서식.
기사 밑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을 읽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희망의 소리였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청계천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야. 진심이 있는 곳마다 흐르게 되어 있죠. 바람이 강가를 스치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물결은 천천히 퍼져나가며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복원이란 결국 자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거려요. 청계천의 물은 서울을 지나 이제 세계로 흐르고 있었죠. 기적은 강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청계천의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기록하고 있죠. 20년 전엔 조작이라 불렸던 그 강이 이젠 세계가 배우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돌아온 원앙 한 쌍, 그리고 그들을 기다린 사람들. 복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만들고 사람들이 지킨 기적이었죠. 이제 그 진심이 서울을 넘어 세계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으신다면 댓글에 한국의 진심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국의 또 다른 기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